여보, 당신 맞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를 아십니까? 외동딸의 결혼식 날 16년 전 죽었던 남편이 살아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16년의 공백, 감춰진 비밀, 그리고 거대한 음모. 남편은 왜 죽음을 가장했을까요? 그가 지키려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가슴 아픈 희생과 뜨거운 사랑, 악당들에 대한 통쾌한 정의 구현, 그리고 찢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감동. 16년 만에 돌아온 남편과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평안과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딸 수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내 외동딸의 결혼식. 50년을 살아오며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여보, 당신이야? 정말 당신 맞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하객석 뒤편에 서 있던 그 남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고급 맞춤 정장에 플래티넘 시계를 찬 모습, 백만장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 미소 짓는 인매까지 모든 것이 16년 전 관 속에 누워있던 내 남편 민수였다. 불가능했다. 나는 16년 전 그의 차가운 손을 직접 잡았다. 하얀 수의를 입은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 장례식장에서 사흘밤을 울며 지새웠고 화장터까지 따라갔다. 사망 확인서도 받았다. 그는 분명히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신부 아버지 박민수 씨 맞으시죠? 사회자의 멘트가 식장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없는 신부라고 사전에 말했건만 왜 저런 멘트가?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 누구예요? 딸도 그 남자를 본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고 당시 겨우 6살이었으니까. 아빠 없이 자란 딸에게 나는 평생 미안했다. 신부 입장 음악이 다시 시작됐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계속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식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줄의 말씀도 축가도 신랑 신부의 서약도 모두 아득했다. 오직 하나, 저 남자가 민수라는 확신만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패백 시간이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신없는 틈을 타 하객석으로 뛰어갔다. 그가 서 있던 자리. 하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주변 하객들에게 물었다. 방금 여기 서 계셨던 분 보셨어요? 검은색 정장 입으신. 아, 그분이요? 명함 주시던데요. 잠깐만요. 한 중년 남성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태준 회장 태양그룹 명예회장. 강태준? 태양그룹? 내 남편은 박민수였다.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이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재벌 회장이 된단 말인가? 실례지만 그분이 왜 이 결혼식에 오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신랑 쪽 하객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투자 제안을 하시더군요. 대단한 분이던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민수가 아닌 걸까? 하지만 그 얼굴은 절대 착각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갈 때쯤 나는 출입문 근처에서 그를 다시 발견했다. 그는 코트를 걸치며 나가려던 참이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 민수 맞죠? 나야, 정이야. 당신 아내.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다. 남아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저를 아십니까? 차갑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다. 마치 처음 보는 타인에게 하는 말투. 그 한마디에 내 다리가 풀렸다. 주저앉을 뻔한 나를 누군가 부축했다. 수진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강태준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당신 목소리, 당신 손 모든 게 똑같아. 16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당신이 왜 여기 살아서 있는 거야? 내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신이 나간 것 아냐? 신부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명함 한 장과 함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택시비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을 봤다. 오른손 약지에 있던 작은 화상 자국. 결혼 2년 차에 국 끓이다 뜨거운 물을 쏟아 생긴 흉터. 내가 평생 기억하는 그 흉터가 그대로 있었다. 이 흉터. 당신 기억 안 나? 내가 국 끓이다가 당신 손에 끓는 물 쏟았을 때 병원도 같이 갔잖아. 그는 손을 움찔하며 뒤로 뺐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분명히 봤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 아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모른다고 하는 거야? 부인, 진정하십시오. 저는 정말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러시면 경호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현관 밖에는 검은색 벤츠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뒷좌석에 올라탔고 차는 곧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딸의 결혼식 날 죽은 남편을 봤다는 미친 소리를 한 어머니. 수진이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고 있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 집에 가요. 수진아, 저 사람 정말 내 아빠야. 엄마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16년 만에 다시 꺼낸 앨범을 펼쳤다. 민수와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수진이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 모든 사진 속의 남편 얼굴을 오늘 본 강태준과 대조했다. 틀림없었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왜? 16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벽장 깊숙이 보관해뒀던 상자를 꺼냈다. 16년 전 교통사고 관련 서류들, 사망 확인서, 장례식 영수증, 화장 확인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박민수는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살아 돌아왔다. 아니,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는 이제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16년 전 그날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죽음을 가장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나와 딸 앞에 나타났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태양그룹 강태준을 검색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강태준 회장, 10년 만에 200억 자산가로.
태양그룹, 비상장 대기업 5위 안착, 강태준 회장의 기부 행렬 사회 환원 1,000억 돌파. 기사들을 읽으며 나는 경악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란 말인가? 기사 속 사진들을 보니 역시 민수가 맞았다. 16년이 지나 조금 나이 들긴 했지만 틀림없는 내 남편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든 기사가 10년 전 홀연히 나타난 사업가라고만 표현했을 뿐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마치 10년 전에 갑자기 세상에 떨어진 사람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16년 전 남편의 사고를 처리해줬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다. 16년 전 사건이요?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부인 사망 확인서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정신과 상담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수진이마저도 엄마 피곤하셨나 봐요. 아빠 닮은 사람을 본 거예요라며 날 달랬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30층짜리 사옥. 민수가, 아니 강태준이 이곳에서 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태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급한 일이에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가 있었다. 강태준, 내 남편 민수, 회장님. 나는 소리쳤다. 순간 경호원들이 나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박민수, 당신 박민수 맞잖아. 왜 날 외면하는 거야? 그는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없었다. 아니, 없는 척하고 있었다. 경호실장, 저분을 밖으로 모셔드려. 네, 회장님. 안 돼. 날 쫓아내지 마. 당신 딸 결혼식이었어. 우리 수진이 결혼식? 당신이 없어서. 내가 혼자 손잡고 버질로드 걸었어. 내 절규의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다. 강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부인,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가보시는 게 거짓말. 오른손 약지에 화상 흉터. 그게 증거야.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리고 그는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다. 경호원들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정희야, 제발. 날 찾지 마.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갔다. 하지만 그 한마디, 그 작은 속삭임이 모든 걸 증명했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하게 만들었을까? 빌딩 밖으로 나온 나는 무너져 내리듯 인도에 주저앉았다. 행인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날 찾지 말라는 그 말. 그건 부탁이었다. 간절한 부탁. 마치 내가 그를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16년 전을 떠올렸다. 사고 직전의 민수. 그는 뭔가에 쫓기듯 불안해했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했다. 횡령 의혹을 뒤집었을 뻔했다고. 하지만 누군가 도와줘서 무사히 넘어갔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죽었다.
아니, 죽은 것처럼 사라졌다. 이제 나는 알아야 한다. 16년 전 그날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는 나와 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내 남편을, 수진이의 아버지를 되찾을 것이다. 설령 그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태양그룹 본사에서 쫓겨난 지 사흘째, 나는 16년 전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낡은 신문 스크랩, 사고 당시 경찰 조서, 보험사 서류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박민수 당시 38세, 서울 강남대로에서 트럭과 충돌 후 즉사. 신문 기사를 읽으며 나는 손을 떨었다. 그날 밤이 생생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경찰서 전화. 차가운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했던 남편의 얼굴. 부인, 확인하셨습니까? 고인이 박민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봤다. 민수의 얼굴을. 차가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짜일 수 있단 말인가?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혜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중후하고 나이 든 목소리. 누구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태준 회장, 아니 박민수에 대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당신 누구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남산 N타워 전망대로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요.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진실을 아는 사람일까? 오후 3시 나는 N타워 전망대에 서 있었다. 주말이라 관광객들로 붐볐다. 그때 한 노신사가 다가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품위 있는 인상의 노인이었다. 정희 씨? 네, 당신이 전화하신 분인가요? 따라오십시오. 그는 한적한 구석으로 나를 안내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6년 전 박민수 씨의 상사였던 김철수입니다. 당시 대한정밀 전무이사였죠. 대한정밀. 남편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였다. 당신이 민수 상사였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16년 전 그날 밤 진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십시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대한정밀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그리고 살인 청부 계약서. 이게 대체 뭐예요? 16년 전 대한정밀은 500억대 횡령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그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딱 3명 있었죠. 저 당시 회장이었던 최 회장, 그리고 박민수 씨. 나는 숨이 막혔다. 민수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박민수 씨는 유일하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 회장이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수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거짓말이죠? 민수는 사고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트럭 운전사는 최 회장이 고용한 청부업자였습니다. 나는 비틀거렸다. 노인이 내 팔을 붙잡아줬다. 그럼 민수는 정말 죽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사고 30분 전 저는 박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죠. 최 회장의 계획, 청부살인, 모든 것을요. 박민수 씨는 제 말을 믿었고 바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고는 연출이었습니다. 박민수 씨와 저는 그날 밤 필사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차피 최 회장은 죽이려 할 것, 그렇다면 차라리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사라지자고요. 그럼 영안실에 있던 시신은 신원불명의 무연고 시신이었습니다. 제가 뇌물을 써서 경찰, 검시관, 장례식장 모두 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남편의 죽음도, 장례식도, 내가 흘린 눈물도 모두 각본 위에서 춤춘 것이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왜 나까지 속인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박민수 씨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신과 따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최 회장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만약 박민수 씨가 살아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당신과 따님이 위험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날 속인 거예요? 딸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게 한 거예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박민수 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 사람도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신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위험이 사라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최 회장이 1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최진우가 대를 이었죠. 그리고 최진우는 아버지보다 더 악랄합니다. 그는 16년 전 진실을 알고 있고 박민수 씨를 강태준 회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왜요? 16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복수입니다. 강태준 회장, 즉 박민수 씨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재산이 원래는 최 씨 일가의 것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박민수 씨가 사라지기 전 500억 비자금의 절반을 빼돌렸습니다. 그게 시드머니가 되어 지금의 태양그룹을 만든 겁니다. 최진우는 그 돈을 되찾으려 하고 더 나아가 박민수 씨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합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럼 민수가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신도 따님도 위험합니다. 최진우는 이미 당신이 강태준 회장을 찾아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태양그룹 내부에 최진우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본사 로비에서 소리쳤던 그날 모든 게 녹화되었고 최진우에게 전달됐습니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노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박민수 씨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함께 싸우십시오. 16년 만에 당신이 나타난 것,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인지도. 하지만 민수는 날 피하잖아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진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주소가 있습니다. 박민수 씨의 집 주소예요. 오늘 밤 10시에 그곳으로 가십시오. 제가 미리 연락해 놓겠습니다. 정말 만나줄까요? 만나줄 겁니다.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16년의 거짓을 끝낼 시간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16년 만에 나한테 연락하신 거죠?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제 속죄입니다. 저는 박민수 씨를 지옥 같은 삶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게 만들었죠. 이제라도 그 죄를 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 딸입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박민수 씨처럼 자식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 고통을요. 이제는 박민수 씨가 가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봉투를 열었다. 고급 주택가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정희 씨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민수. 16년 만에 받은 남편의 메시지. 손글씨까지 똑같았다.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저녁 9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내 아빠 만나러 간다.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살아계셔. 그리고 오늘 밤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엄마. 수진아, 엄마 믿어줘. 이번에는 진짜야. 내 아빠가 살아계셔.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알겠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밤 10시. 나는 그 집 앞에 섰다. 3층짜리 단독주택. 불이 켜져 있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서 있었다. 민수가, 내 남편이. 여보.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번엔 감정이 가득했다. 그리움, 미안함, 사랑, 고통 모든 것이. 들어와. 얘기하자.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나는 문턱을 넘어섰다. 16년의 거짓 뒤에 감춰진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며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벽난로 위 액자였다. 16년 전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수진이가 겨우 6살이던 때. 이 사진 가지고 있었구나. 민수는 대답 대신 소파를 가리켰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16년 만에 재회. 하지만 어색함보다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커피 줄까?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랬어? 왜 우릴 버린 거야?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한 거였어. 16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면서 우리 딸이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게 만들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 김철수 씨한테 들었어. 최 회장 얘기, 청부살인 얘기. 전부 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 전무님을 만났어? 오늘 오후에. 그분이 모든 걸 말해줬어.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왜 나까지 속인 거야? 민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그날 밤 정말 죽을 뻔했어. 뭐? 김 전무님한테 전화 받기 30분 전이었어. 회사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낯선 남자들이 따라오더라고.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지.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쳤어. 뒤에서 검은색 SUV가 쫓아왔고 한강대교를 건널 때 그 차가 우리 택시를 들이받았어. 택시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지. 나는 숨을 죽였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 택시 기사님도 무사했고 그때 김 전무님한테 전화가 왔어.
민수야, 도망쳐. 최 회장이 너를 죽이려 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지. 그래서 김 전무님과 만났어. 그분은 이미 계획을 세워놨더라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완전히 사라져라. 그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거절했어. 처음엔 민수가 돌아섰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과 수진이를 어떻게 버리고 가냐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김 전무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 민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펼쳐보니 수진이가 유치원 가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사진 모서리에 빨간 펜으로 X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야? 협박이었어. 최 회장 쪽에서 보낸 거야.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딸부터 건드리겠다는 경고였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들 우리 수진이까지? 그래. 그 순간 나는 결정했어. 죽어야겠다고. 아니, 죽은 것처럼 사라져야겠다고. 그게 당신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민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날 밤 모든 게 진행됐어. 무연고 시신을 구하고 경찰과 검시관을 매수하고 장례식장을 섭외하고 그리고 나는 목소리가 끊어졌다. 나는 영안실 밖에서 당신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 뭐라고? 유리문 너머로 봤어.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수진이가 아빠 일어나라고 관을 두드리는 모습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죽는 게 나았을 거야. 살아서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나도 울고 있었다. 그럼 장례식 때도? 응. 장례식장 복도 끝에 숨어서 봤어. 당신이 상복 입고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는 모습. 수진이가 우리 아빠 하늘 날아갔어라고 말하는 소리. 모두 다 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 당신들이 안전해야 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죽었다고 모두가 믿어야 했으니까. 최 회장의 의심을 풀어야 했으니까.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 후 3년 동안 나는 지하에 숨어 살았어. 김 전무님이 마련해준 지하 창고에서 햇빛도 못 보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매일 밤 당신과 수진이 생각하며 울었어. 3년이나? 응. 최 회장의 감시가 너무 심했거든.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안 됐어. 3년 후에야 겨우 신분을 세탁할 수 있었어. 강태준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래서 강태준이 된 거구나. 맞아. 김 전무님이 빼돌렸던 비자금 250억. 그걸 시드머니로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엔 작은 무역업이었어.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의 태양그룹이 됐지. 10년 만에 재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죽을 각오로 일했어.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거든. 당신과 수진이를 지킬 만큼 강해지는 것. 최 회장과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 민수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감시했어. 멀리서.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수진이가 잘 크고 있는지 몰래 지켜봤어. 뭐?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나갔었어. 교문 건너편 커피숍 2층에서 망원경으로 봤어. 수진이가 새 책가방 메고 들어가는 모습. 숨이 막혔다. 중학교 입학식 때도 갔어.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교 입학식 때도. 전부 다 봤어. 그럼 우리 옆에 있었던 거잖아. 응.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그게 규칙이었으니까. 내가 다가가는 순간 당신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럼 왜 이제 와서, 왜 수진이 결혼식에 나타난 거야?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1년 전에. 그래서 생각했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당신들한테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의 아들 최진우가 더 악랄했어.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든 걸 조사했더라고. 그리고 진실을 알아냈어. 박민수가 살아있다는 것, 강태준이 박민수라는 것.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3개월 전부터 협박이 시작됐어. 250억 돌려내라. 그리고 당신이 쌓은 재산의 절반을 내놔라. 안 그러면 당신 가족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수진이 결혼식에, 맞아. 최진우가 수진이 결혼식 날짜를 알아냈어. 그리고 협박했지. 그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놓겠다. 공포가 밀려왔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간 거야. 최진우보다 먼저. 최진우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식장에 들어갔어. 딸의 결혼식을. 16년 만에 본 딸의 모습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가 너무 예뻤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당신 젊었을 때랑 똑같더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 안으로. 그래서 날 모른다고 한 거야? 최진우 부하들이 식장 곳곳에 있었어. 내가 당신을 알아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 그래서 모른 척했어. 당신이 울면서 매달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알아. 나도 죽을 것 같았어. 당신 눈에 담긴 배신감, 분노, 슬픔. 전부 다 봤어. 하지만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어. 민수는 무릎을 꿇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16년 동안 거짓말하고 당신을 울리고 수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서. 일어나. 용서해줘. 제발. 일어나라고. 나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16년이야. 16년. 우리 딸이 아빠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못하게 됐어. 친구들이 아빠랑 놀러 갈 때 혼자 집에 있었어. 아버지의 날마다 울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나는 어떻게 해? 30대를 혼자 살았어. 당신 없이 매일 밤 당신 사진 보며 울었어. 당신 옷에서 냄새 맡으며 잠들었어. 목이 메었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었어. 멀쩡히 살아서 돈도 벌고 회장도 되고. 우리는 보지도 않고 봤어. 매일 봤어. 민수도 소리쳤다. 멀리서라도 봤어. 당신이 수진이 손잡고 학교 가는 모습, 당신이 혼자 장 보는 모습, 당신이 늦은 밤 혼자 울고 있는 모습, 전부 다 봤어. 그럼 왜 안 왔어? 왜 나타나지 않은 거야? 나타나면 당신들이 죽어. 최 회장 놈들이 가만 안 뒀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16년간 쌓인 그리움,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최진우가 우릴 노리고 있다며?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싸울 거야. 이번엔 도망 안 쳐. 16년 전에는 약했지만 지금은 달라. 나한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증거도 있어. 증거? 16년 전 최 회장의 범죄 증거들. 김 전무님이 모아뒀던 것들. 횡령, 배임, 살인 청부 계약. 모든 걸 가지고 있어.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최진우도 준비를 했거든. 만약 증거가 나오면 당신과 수진이를 공범으로 몰 계획이래. 뭐? 250억 비자금. 그게 내 명의가 아니라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16년 전에 김 전무님이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해뒀거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럼 우린 싸워야 해. 함께.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야 해. 민수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나 혼자는 안 돼. 당신이 필요해. 수진이도 필요해. 가족이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어.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가 살아있는 것도 말해야 해. 진실을. 그리고 함께 최진우와 맞서야 해.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16년 만에 돌아온 남편. 하지만 그와 함께 온 건 위험과 음모였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마. 이번엔 우리 곁을 떠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죽어도 당신들 곁에서 죽을게. 우리는 포옹했다. 16년 만에 포옹. 여전히 따뜻했다. 여전히 안전했다. 여전히 사랑이었다. 그날 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진실을 위한, 가족을 위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16년 동안 아빠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하세요.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거야. 신랑도 같이 데리고 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걱정되는데요. 괜찮아. 나쁜 일은 아니야. 아니,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일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민수를 바라봤다. 그는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 수진이한테 말하는 거? 말해야지. 이제 숨길 수 없어. 그리고 16년 만에 딸을 제대로 보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녁 7시, 우리는 한적한 레스토랑 룸에서 수진이를 기다렸다. 민수는 계속 손을 떨었다. 긴장돼? 당연하지. 마지막으로 본 게 6살 때인데. 이제 결혼까지 한 어른이 됐잖아. 수진이는 착해.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할까? 16년 동안 아빠가 살아있었다는 걸. 그때 문이 열렸다. 수진이가 남편 준호와 함께 들어왔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요? 수진이의 시선이 민수에게 고정됐다. 그녀는 결혼식 때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 저분은? 나는 심호흡을 했다. 수진아, 앉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이와 준호가 자리에 앉았다. 수진이는 계속 민수를 빤히 쳐다봤다. 결혼식 때 보신 분이죠? 강태준 회장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놀라지 말고 들어. 이분은 강태준 회장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내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는 나를 보다가 민수를 보다가 다시 나를 봤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16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안 돌아가셨어. 살아계셨어. 지금 내 앞에 계셔. 말도 안 돼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준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여보, 일단 들어보자. 들어요? 이게 들을 소리예요? 아빠는 죽었어요. 내가 6살 때 관도 받고 장례식도 했어요. 수진이가 울먹였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 목소리에 수진이가 멈췄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기억나니?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6살 수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이었다. 뒤에서 아빠가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었다. 이건 우리 집 앞 공원. 응. 내가 자전거 배우던 날. 넘어질까봐 내가 계속 뒤에서 잡아줬지. 그러다가 내가 아빠 손 놔도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소리쳤어.
수진이는 사진을 응시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혼자 5미터를 갔어. 그런데 멈추는 법을 몰라서 화단에 그대로 박았지. 무릎이 까져서 울었어. 나는 내 무릎에 반창고 붙여주면서 우리 수진이 정말 잘했어. 아빠보다 빨리 배웠어라고 말했어. 그만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내가 아빠 내일도 자전거 타러 가요? 라고 물었어. 나는 그럼 매일 가자라고 대답했지.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날 나는 죽었으니까.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부축했지만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울기 시작했다. 왜요? 왜 살아계시면서 안 오신 거예요? 16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민수도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앉았다. 아빠가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너와 엄마를 지키려면 죽은 것처럼 사라져야 했어. 무슨 소리예요? 영화도 아니고. 진짜야, 수진아. 내가 끼어들었다. 아빠는 너를 지키려고 16년 동안 혼자 숨어 살았어. 우리 곁으로 올 수 없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요. 16년이에요. 16년. 만약 정말 아빠라면 단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했어. 민수가 말했다. 연락했어. 너한테. 거짓말.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다. 수백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체육대회,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MT. 이게 뭐예요? 너야. 멀리서 찍은 거. 내가 자라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는 사진들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여기 이것 봐. 내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내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모습. 그리고 이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내가 선배들이랑 게임하는 모습. 아빠가 다 보고 계셨어요? 응. 매 순간 함께였어.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민수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이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 앞 벤치에서 혼자 울고 있던 날. 기억나니? 수진이가 숨을 멈췄다. 그날 남자친구랑 헤어진 날이에요. 어떻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도서관 2층 창문 너머로 봤어. 내가 1시간 동안 울었지. 나도 같이 울었어.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어.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어. 왜 안 내려오셨어요? 왜요? 내려가면 너희가 위험해져서. 나쁜 사람들이 너희를 해칠까봐. 수진이는 아빠를 껴안고 울었다. 16년 만에 포옹. 민수도 딸을 꽉 안으며 흐느꼈다.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내 인생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나야. 내 아빠.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진이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살 수 있어요? 나는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아직 위험해. 아빠를 쫓던 사람들이 아직도 노리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16년 전의 일, 최 회장과 최진우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위협까지 모두 설명했다. 수진이와 준호는 경악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그래. 미안하지만 사위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저는 괜찮습니다. 아내를 지키는 게 남편의 도리니까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고맙다. 민수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숨기시면 안 되나요? 수진이가 물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최진우가 모든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번엔 싸우려고 해.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요? 16년 전 최 회장의 범죄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 그걸 세상에 공개할 거야. 그리고 최진우도 같이 무너뜨릴 거야.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 그리고 민수는 우리 가족을 바라봤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최진우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힐 계획을. 수진이가 물었다. 아빠,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지. 우리 가족이 함께 살려면 저도 도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너는 위험한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싫어요. 저도 싸울래요. 16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이제는 아빠랑 함께 살고 싶어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았다. 알았어. 함께 하자. 가족이니까.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 회장. 아니, 박민수 씨라고 불러야 하나? 가족 상봉 장면 참 감동적이던데?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최진우. 맞아. 지금 당신 딸네 집 앞에 내 사람들이 있어. 참 예쁜 신혼집이던데? 3억 정도 했지? 감히. 내일 정오까지 250억 돌려내. 그리고 당신 회사 지분 30% 넘겨. 안 그러면. 전화가 끊어졌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뭐래요, 아빠? 최진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요?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16년 전처럼 도망칠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민수는 나를, 수진이를, 준호를 차례로 바라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싸운다. 이번엔 절대 안 진다. 그날 밤 전쟁이 시작됐다. 16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 우리는 가족이었다. 16년의 공백 따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최진우는 몰랐다. 가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16년 동안 숨겨뒀던 서류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횡령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인 청부 계약서. 이게 전부예요? 수진이가 서류들을 넘겨보며 물었다.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어. 민수는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16년 전 최 회장과 간부들의 대화 녹음이 있어. 박민수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지. 그럼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최진우는 아버지보다 더 교활해. 이미 경찰 고위층, 검찰, 심지어 판사들까지 매수해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언론이야. 대중에게 직접 알리는 거지.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여론은 막을 수 없어. 민수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주요 언론사, 방송국, 온라인 매체들에게 모든 증거를 보낼 계획이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볼게요. 준호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택배 기사라고 하는데요. 택배? 우리 주문한 거 없는데? 민수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안 돼. 문 열지 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현관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고 검은 양복의 남자들 5명이 쏟아져 들어왔다. 꼼짝 마. 그들 뒤로 최진우가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
아버지를 닮았지만 더 차갑고 잔인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아니, 강태준 회장님? 어떻게 불러드려야 하나? 최진우 감히 여기까지. 내 돈 250억 가지고 튄 사람이 감히는 무슨. 오늘 받으러 왔어요. 돈이랑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 최진우는 우리 가족을 둘러봤다. 오, 가족 모임 중이셨네? 16년 만에 재회라며? 감동적이던데요? 우리 가족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손떼기는요? 저는 신사예요. 대신 최진우가 손가락을 튕기자 부하 하나가 노트북을 가져왔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수진이네 신혼집 앞이었다. 보이시죠? 따님 집 앞에 제 사람들이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화면이 바뀌었다. 내가 살던 빌라 앞이었다. 장모님 집 앞에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화면.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 앞이었다. 따님 회사에도 있어요. 언제든 움직일 수 있어요. 제 명령만 떨어지면. 수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원하는 게 뭐야? 민수가 이를 갈며 물었다. 간단해요. 돈 250억, 회사 지분 30%, 그리고 최진우가 USB를 가리켰다. 저 증거들 전부, 원본까지 다요. 그럼 우리 가족은? 나들이죠. 전 신사니까. 약속은 지켜요.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줄게. 아빠. 수진이가 소리쳤다. 안 돼요. 그동안 모은 거 다 빼앗기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너희가 더 중요해. 민수가 금고를 열려는 순간 현관문이 또 열렸다. 김철수 전무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최진우의 부하들이 당황했다. 최진우는 여유롭게 웃었다. 김철수 영감. 아직 살아있었네요. 최진우, 넌 체포됐다. 16년 전 내 아버지의 범죄, 그리고 내가 저지른 협박, 공갈, 모든 게 다 증거로 남아있어. 증거요? 무슨 증거? 김철수가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방금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협박, 감금 위협, 전부 다. 최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것 봐라. 김철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내 아버지 최 회장이 16년 전에 쓴 일기장이야.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겼지. 혹시 내가 죽으면 아들이 복수하려 할 거다. 그때 이걸 경찰에 넘겨라고 하더라고.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다 적혀 있어. 박민수를 죽이려 했던 일, 비자금 조성, 횡령, 모든 죄를. 최진우는 뒷걸음질 쳤다. 내 아버지는 죽기 전에 후회했어. 자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를 짓게 될까봐. 그래서 이 증거를 남긴 거야. 경찰이 최진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진우 협박, 공갈, 불법 감금 기도 혐의로 체포한다. 나라고. 너희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범죄자.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최진우와 부하들이 끌려나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 전무님 어떡해. 미안하네. 자네를 미끼로 쓴 거야. 최진우가 직접 나타나길 기다렸지. 그래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밖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네. 만약 위험했다면 바로 들이닥쳤을 거야. 민수가 김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16년 전 내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거지.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중심가 대형 호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16년 전 저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16년 전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최 회장의 횡령, 살인 청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내는 16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제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그럼 250억은 정말 횡령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원래 회사 직원들 퇴직금으로 쌓아둔 비자금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죠. 저는 그걸 빼돌려 직원들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면서 그럴 수 없게 됐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돈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원래 주인인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진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 체포됐습니다. 협박과 공갈 혐의로요. 그리고 검찰이 16년 전 그의 아버지 범죄까지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따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제 딸도 피해자입니다.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다. 나와 함께. 저는 박민수 씨의 딸 수진입니다. 수진이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16년 동안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매년 아버지의 날마다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와 놀러 갈 때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아버지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름도, 인생도, 가족도. 그건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수를 바라봤다. 아빠 사랑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민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딸을 껴안았다. 나도 그들을 안았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16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재벌의 음모 폭로, 죽음을 위장하고 가족 지킨 남편의 희생, 최 씨 일가 비리 1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 여론은 들끓었다. 사람들은 민수를 영웅이라 불렀고 최 씨 일가를 규탄했다. 일주일 후 검찰이 최진우를 정식 기소했다. 협박, 공갈, 그리고 16년 전 아버지 최 회장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한 혐의까지.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수많은 방청객이 몰려들었다. 피고인 최진우 16년 전부터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했고 최근에는 피해자 박민수 씨와 그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다. 최진우는 끝까지 버텼다.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왜 제가 짊어져야 합니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녹음 파일, 최 회장의 일기, 증인들의 진술.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최진우,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최진우가 호송되며 소리쳤다. 박민수,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나올 때쯤이면 난 이미 늙어 있을 거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나올 때쯤이면 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내 재산, 내 회사, 모든 게 압류됐거든. 최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법원이 내 전 재산을 동결시켰어. 범죄 수익금이라고.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는 데 쓰일 거야. 최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경찰이 그를 끌고 갔다. 민수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용서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물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죗값은 치러야지. 그게 정이니까.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6년 전 대한정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다. 민수야. 형님. 그들이 민수를 껴안았다. 고마워. 우리 퇴직금 돌려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아니야. 넌 영웅이야. 우리의 영웅.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16년 만에 가족 식사.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수진이가 물었다. 응. 이제 끝났어. 민수가 대답했다.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평범하게. 가족처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6년의 고통 끝에 찾아온 평화. 정의는 늦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우리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16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여보, 커피 어떻게 마셔? 아침 식탁에서 민수가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16년 전과 지금 내 커피 취향이 바뀌었다는 걸 그는 몰랐다. 설탕 한 스푼, 우유 조금. 예전엔 블랙으로 마셨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16년이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다시 알아가면 돼. 미안해.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당신도 변했어. 예전엔 이렇게 근육 없었잖아. 민수가 웃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 지하실에서 할 게 운동밖에 없었어. 미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운동했지. 그래서 회장님이 되셨구나? 회장은 무슨.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와 준호였다. 엄마, 아빠. 수진이가 밝게 들어왔다. 요즘 딸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 다 같이 외식하러 가요. 아빠랑 저랑 준호랑 그리고 엄마까지. 좋지. 어디로 갈까? 아빠,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수진이의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다. 좋아하는 음식? 네. 저 아빠 취향 하나도 몰라요. 16년 동안 몰랐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된장찌개. 아빠는 된장찌개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너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주는 거 싫어하지 않았어? 내가 물었다. 예전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 손맛이니까. 수진이가 내 팔을 꼭 안았다.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줘요. 아빠 입맛에 맞는지 확인도 하고. 좋아.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갔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주말.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마트에서 민수가 카트를 밀었다. 수진이는 이것저것 담으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이거 좋아해요? 아, 이건 어때요? 다 좋아해. 내가 고르는 건 뭐든.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 좋아하는 거 말해봐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실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16년 동안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이 살았거든. 왜요?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좋아하는 음식, 취미,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수진이가 아빠의 팔을 꼭 안았다. 그럼 이제부터 찾아요.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도와줄게요. 고마워, 수진아.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민수를 알아봤다. 저기 혹시 강태준 회장님 아니세요? 아니, 박민수 씨?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네, 저 박민수입니다. 세상에, 진짜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도 회사에서 부당한 일 당했는데 싸우지 못하고 그냥 참았거든요. 박민수 씨 보고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인사를 하고 갔다. 민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유명인이 되셨네요, 아빠. 유명인은 무슨 부끄러워. 집에 돌아와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민수가 주방에 들어와 지켜봤다. 16년 전이랑 똑같네. 뭐가? 당신이 요리하는 모습 하나도 안 변했어. 많이 변했어. 늙었잖아. 아니야. 더 예뻐졌어. 거짓말. 진심이야. 16년 동안 혼자 딸 키우고 생계 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당신이 대단해. 나는 국자질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다. 당신도 대단해. 16년 동안 혼자 견디고 우리 지키고 우리는 포옹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국 넘친다. 아, 허둥지둥 불을 끄는 내 모습에 민수가 웃었다. 예전처럼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수진이와 준호가 신혼생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엄마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엄마가 도서관에서 책 떨어뜨렸어. 내가 주워줬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근데 그 책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 아빠는 그게 운명인 줄 알았지. 에이, 촌스러워라. 수진이가 웃었다. 그래도 로맨틱한데요?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 그리고 도망가듯 갔지. 아빠는 그 뒷모습 보고 반했어. 거짓말. 당신이 같이 커피 마실래요? 라고 먼저 물어봤잖아. 맞아. 용기 내서 물어봤지. 근데 당신이 네 했을 때 너무 놀라서 커피 쏟을 뻔했어. 우리는 웃었다. 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멋지세요. 이렇게 다시 만나시다니. 멋있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다가왔다. 엄마, 아빠 많이 변했죠? 응, 많이 변했어. 슬퍼요? 아니, 그래도 내 아빠는 내 아빠야. 본질은 안 변했어. 엄마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16년 동안 혼자 날 키우시고, 너도 강해. 아빠 없이 잘 자랐잖아.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수진이가 나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아빠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용서할 게 뭐 있어. 내 아빤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요. 다른 엄마였으면 용서 못했을 거예요. 밤이 깊어 수진이와 준호가 돌아갔다. 민수와 나만 남았다. 자러 갈까? 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우리 같이 자도 돼? 나는 민수를 바라봤다. 16년 만에 동침. 어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날 받아줘서.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 가야 해. 정리할 일이 많아. 언제 들어와? 저녁 7시쯤? 아니면 당신이 원하면 더 일찍 올게. 7시면 돼. 저녁 해놓을게. 고마워. 민수가 현관을 나서다가 돌아섰다. 여보, 사랑해. 16년 만에 듣는 말.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 문이 닫혔다. 나는 빈집에 홀로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저녁에 돌아올 사람이 있으니까. 오후에 김철수 전무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희 씨, 나 김철수입니다. 네, 전무님.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 좀 부탁합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무리한다고요? 회사 일 정리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해자들 보상 문제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건강 걱정됩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민수 씨가 회사 팔려고 합니다. 네. 태양그룹 말입니다. 전부 매각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고 남는 돈은 기부하겠다고. 그럼 민수는 다시 평범하게 살고 싶다네요. 회장 같은 거 하기 싫다고. 나는 웃었다. 그게 내 남편다운 결정이었다. 저녁 7시 민수가 돌아왔다. 피곤해 보였다.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회사 판다며?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 김 전무님한테 들었어. 아, 그래. 팔려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후회 안 해? 10년 동안 쌓아 올린 건데. 후회 없어. 돈보다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 뭔데? 당신이랑 수진이. 그리고 평범한 일상.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출근하고 퇴근하고 당신이랑 저녁 먹고 TV 보고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하자.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 최진우 재판 소식이 나왔다. 피고인 최진우, 항소 포기. 민수가 채널을 돌렸다. 보기 싫어? 응. 이제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끝났으니까. 우리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다. 그렇게 평범한 저녁이 흘러갔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가 말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작은 회사 면접 볼까 해. 면접? 응.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싶어. 강태준도 박민수도 아닌 그냥 수진이 아빠로. 좋아. 그런데 나이가. 상관없어. 어디든 받아주는 데 가려고. 중요한 건 당신들 곁에 있는 거니까. 나는 민수를 껴안았다. 16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앞으로 160년도 함께 있을 거야. 과장 좀 심한데? 사랑은 원래 과장되는 거야. 우리는 웃으며 잠들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밤이었다. 16년의 고통 끝에 찾아온 평화. 그건 값진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중소기업 경리부에 취직했다. 회장에서 평사원으로.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그치지 않았다. 여보,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아침마다 민수를 배웅하는 일상.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기가 생겼어요. 뭐라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민수가 놀라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임신했대.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응.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돼.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뛰었다. 16년 만에 맞이하는 기쁜 소식. 저녁
수진이와 준호가 왔다. 수진이의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다.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요, 엄마. 근데 아빠는요? 민수는 거실 구석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아빠, 응? 괜찮으세요? 민수가 천천히 다가와 수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네, 아빠. 미안해. 내가 어릴 때 아빠 노릇 못 해줘서 이제라도 할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하고 싶어. 수진이가 울먹이며 아빠를 껴안았다. 아빠가 최고의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저 알아요. 그날 밤 우리는 아기 이름을 지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남자아이면 민준이 어때요? 좋네. 여자아이면 서연이요. 예쁜 이름이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기 첫 돌 때 꼭 있을 거야. 100일 때도 돌잔치 때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알아요, 아빠. 이번엔 믿어요. 며칠 후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말해봐. 우리 사이에 비밀 없기로 했잖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어. 다들 가족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나도 수진이 사진 보여줬는데. 응? 한 직원이 물어봤어. 따님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부장님 나이에 비하면 너무 큰데요? 라고.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뭐라고 했어? 사정이 있었다고만 했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16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 수진이 잘하는 걸 못 봤다는 게. 여보, 괜찮아.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가끔 그래. 민수는 애써 웃었지만 눈가가 붉었다. 다음 주 수진이의 첫 산부인과 검진 날이었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초음파 화면에 작은 점이 보였다. 의사가 말했다. 여기 보이시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깜빡깜빡 뛰는 작은 심장. 민수는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렇게 작은 게 우리 손주야? 네,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민수는 초음파 사진을 꼭 쥐었다. 여보, 나 이거 회사에 가져가도 돼? 그럼. 자랑해. 고맙다, 얘야. 민수가 수진이 손을 잡았다. 아빠가 내 어릴 때 사진은 못 찍었지만 이 아기 사진은 다 찍을 거야. 매 순간 다. 네, 아빠. 병원을 나오는데 민수가 갑자기 멈춰섰다. 여기. 왜? 이 병원 16년 전에 수진이 태어난 병원이야. 우리는 병원을 둘러봤다.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구조는 비슷했다. 수진이 태어났을 때 내가 여기서 당신 손잡고 있었지. 기억해? 응. 수진이 첫 울음소리 들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민수가 수진이를 바라봤다. 그런데 6년 후에 널 떠났어. 정말 미안해. 아빠, 그만해요. 이제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밤 꿈에 봐. 내가 아빠 어디 갔어? 라고 우는 꿈.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 아빠, 괜찮아. 이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꿈이 아니니까.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수진이네 집에 데려다 주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아빠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너 어릴 때 아빠 많이 그리워했어?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응.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 아빠가 데리러 오면 울었어요. 아버지의 날에 카드 만들 때도 울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아빠 얼굴이 기억 안 났어요. 뭐?
사진으로만 봤으니까요. 진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목소리도 손의 온기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게 제일 슬펐어요. 아빠를 그리워하고 싶은데 누굴 그리워해야 할지 몰랐어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수진이가 뒷좌석에서 아빠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아빠가 여기 계시잖아요. 만질 수 있고,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웃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걸로 됐어요. 정말? 네.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미래를 함께 만들면 되죠. 민수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돌아앉아 딸을 껴안았다.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로 자라줘서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빠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줬어요. 나도 함께 울었다. 수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다. 여보, 우리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 다시 볼까? 지금? 응. 보고 싶어. 내가 놓친 순간들. 집에 돌아와 앨범을 펼쳤다. 수진이의 100일, 돌, 첫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이때 수진이 진짜 예뻤지? 응. 당신 닮아서. 아니야. 당신 닮았어. 여기 봐, 웃는 거. 우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을 나눴다. 여기 운동회 사진. 수진이가 1등 했어. 당신 보여주고 싶었는데. 봤어. 네. 멀리서 봤어. 망원경으로. 정말? 응. 운동장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수진이가 달리는 모습 봤어. 1등으로 들어올 때 나도 소리 질렀어. 잘했어, 수진아. 하고. 들렸겠어? 아니. 너무 멀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전해졌을 거야. 그랬구나. 앨범 마지막 장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 수진이가 6살 때 마지막 가족 사진. 이 사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야. 민수가 말했다. 나도. 그래서 벽난로 위에 걸어뒀잖아. 그 사진 보면서 16년을 버텼어. 언젠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야라고 믿으면서. 이제 웃을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민수가 나를 안았다. 여보, 새로운 가족 사진 찍자. 수진이랑, 준호랑, 그리고 태어날 손주까지. 좋아. 언제 찍을까? 손주 100일 때. 사대가 함께. 사대? 응. 당신 부모님도 계시잖아. 그러게.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야지. 다음 주 우리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찾아뵀다. 16년 만에 재회. 민수야. 장인어른이 민수를 껴안았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16년 동안. 됐다. 살아 돌아왔으면 됐어. 우리 딸 혼자 두고 가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딸 잘 돌봐줘. 그리고 손주도.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은 민수의 손을 잡고 우셨다. 우리 사위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긴. 얼굴에 다 써있어.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행복하겠습니다. 가족들 곁에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수진이, 준호, 나, 민수,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16년 만에 가족 모임이네. 장인어른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앞으로 매년 하죠. 가족이니까. 민수가 대답했다. 좋지. 그리고 내년엔 손주까지. 네, 아버님. 식사 후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을 16년 동안 혼자 두고. 됐다,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요.
제 죄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수야, 고개 들어. 넌 잘못한 게 없어. 가족을 지키려 한 거잖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다. 여보, 나 요즘 꿈을 꿔. 무슨 꿈? 우리 손주랑 놀아주는 꿈. 공원에서 자전거 가르쳐주고 그림책 읽어주고. 좋은 꿈이네. 응. 수진이한테 못 해준 걸 손주한테는 다 해주고 싶어. 할 수 있어.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당연한 거야.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16년의 공백. 하지만 우리는 메워가고 있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것. 16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뿐이었다. 9개월이 흘렀다. 수진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여보, 병원 가방 챙겼어? 응, 3번이나 확인했어. 민수는 긴장한 얼굴로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계속 휴대폰만 보시는데. 아, 미안. 딸이 곧 출산이라서. 그럼 미리 가보시죠. 이런 건 놓치시면 안 되죠. 아니야, 괜찮아. 예정일이 이틀 남았으니까.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양수가 터졌어요. 병원 가야 해요. 민수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부장님, 어디 가세요? 손주 본다. 회사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축하드려요, 부장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 수진이는 안에 있어. 분만실. 많이 아파해? 응. 근데 씩씩해. 우리 딸 강해. 민수는 분만실 문 앞에서 서성였다. 안에서 수진이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파요. 힘내, 수진아. 아빠 여기 있어. 민수가 문을 향해 소리쳤다. 아빠. 응. 아빠 여기 있어. 잘하고 있어.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네. 들어가도 돼요? 산모분이 아버지 손잡고 싶다고 하시네요. 민수는 얼른 손을 소독하고 분만실로 들어갔다. 수진이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빠. 그래, 아빠 왔어. 민수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아. 우리 손주 곧 나온다. 의사가 말했다. 자, 이제 힘주세요. 하나, 둘, 셋. 으악. 수진이가 있는 힘껏 힘을 주었다. 민수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아빠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 우리 수진이는 강한 아이야. 하나, 둘, 셋. 힘. 으아.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으앙, 으앙. 나왔어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고 빨간 얼굴, 작은 손가락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안녕, 할아버지야. 아기가 눈을 떴다. 그리고 민수를 빤히 쳐다봤다. 수진아, 봐. 내 딸이야. 예뻐요?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너 닮아서. 수진이도 울었다. 민수는 아기를 딸에게 건넸다.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이번엔 놓치지 않았잖아. 밖에서 나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여자아기예요. 건강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손녀야,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 장인어른 장모님도 달려오셨다. 우리 증손녀. 온 가족이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보여줬다. 저기 봐. 우리 손주. 민수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가리키며 아기에게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커야 해.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였다. 마치 할아버지에게 답하는 것처럼.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민수는 새벽부터 수진이네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손주 올 집이 깨끗해야지. 아기 침대도 조립하고 기저귀도 쌓아두고 분유도 준비했다. 할아버지 준비 완벽하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16년 전엔 못 해줬으니까 이번엔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 수진이와 아기가 집에 도착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서연아, 할아버지 집이야. 여기서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빠, 아기 다루는 거 완전 자연스러우신데요? 그럼, 너 키울 때 연습 많이 했지.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 내가 밤에 울면 내가 안고 노래 불러줬어. 자장가. 불러주세요. 그 자장가.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아기가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엄마, 왜 울어? 행복해서요. 아빠가 있어서. 그날 밤 민수는 아기 옆에서 밤을 샜다. 자지 않아도 돼. 내가 볼게. 수진이가 말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킬게. 너는 푹 쉬어. 민수는 아기를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내 엄마한테 못 해준 것들 너한테 다 해줄게. 약속해. 새벽 3시 아기가 울었다. 민수는 얼른 아기를 안았다. 쉿, 괜찮아. 할아버지 여기 있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서 먹였다. 아기는 금방 잠들었다. 여보, 당신 정말 좋은 할아버지네. 나도 옆에서 지켜봤다. 16년 늦었지만 이번엔 잘하고 싶어. 잘하고 있어. 완벽해. 한 달이 지났다. 100일 잔치 준비가 시작됐다. 여보, 사진관 예약했어? 응. 사대가 같이 찍는 거. 의상은? 전부 한복으로. 우리 손주 한복 입으면 얼마나 예쁘게. 100일 잔치날. 온 가족이 모였다. 친척들, 친구들, 민수 회사 동료들까지. 와, 아기 진짜 예쁘다. 할아버지 닮았네? 아니야, 할머니 닮았어.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나와 민수, 수진이와 준호, 그리고 아기 서연이까지. 자, 다 같이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사가 사진을 보여줬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네요.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또 울었다. 여보, 또 우는 거야? 행복해서. 16년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 이제 더 커진 가족으로 다시 찍었잖아. 그러게. 우린 결국 해냈어.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민수는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섰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얘기해 줄게. 아기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큰 실수를 했어. 내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났지. 그게 할아버지 인생 최대의 후회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이렇게 너를 만났어. 이게 할아버지한테 주어진 2번째 기회야. 그래서 약속할게. 할아버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다 같이 할 거야. 아기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가락을 잡았다. 그래, 이렇게 꽉 잡고 있어. 할아버지 안 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6개월이 지났다. 서연이는 뒤집기를 시작했다. 여보, 봐. 서연이가 뒤집었어. 정말? 우리는 아기 옆에 누워 박수를 쳤다. 잘했어, 서연아. 할아버지 천재 손녀. 할머니 천재 손녀지. 우리는 웃으며 아기와 놀았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이의 첫돌이었다. 서연아, 돌잡이 할 거야. 뭘 잡을까? 상위에 책, 돈, 마이크, 청진기 등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는 기어가서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이건 상 위에 있던 게 아닌데? 모두가 웃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선택했네. 할아버지를 잡다니 효녀야. 민수는 서연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다. 그래, 할아버지 잡아. 평생 함께 있자. 그날 밤 서연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었다. 민수는 손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다시 할 기회를 줘서. 나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린 해냈어. 응? 16년의 공백을 채웠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린 해냈어. 당신 덕분이야. 날 받아줘서. 우리 덕분이야.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서.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야.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그러게. 서연이 돌잔치도 보고, 유치원 입학식도 보고, 초등학교도 보고, 우리 다 같이 볼 거야. 이번엔 놓치지 않고. 민수는 나를 꽉 안았다. 고마워. 16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16년 만에 돌아와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3년 후, 서연이는 유치원에 입학했다. 민수는 손녀 손을 잡고 유치원 문 앞에 섰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릴게. 정말요? 정말. 유치원 끝나면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게. 약속? 약속? 서연이는 용기를 내서 교실로 들어갔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민수도 손을 흔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여보, 또 우는 거야? 행복해서.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수진이 입학식 때 못 봐서 많이 아쉬웠지? 응. 그래서 서연이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서연이를 데리러 갔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왔다. 어땠어? 재밌었어? 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내일 또 가고 싶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수는 손녀를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 서연아.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엄마도 서연이처럼 예뻤지. 할아버지가 데려다 줬어요?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 아니, 할아버지는 못 데려다 줬어. 왜요? 할아버지가 없었거든. 어디 갔었어요? 민수는 손녀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먼 곳에.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는 안 떠날 거야. 약속? 약속? 서연이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다. 좋아요. 저도 할아버지 안 놓을 거예요. 고마워, 서연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건배, 건배. 민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아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매일 감사해야 해.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우리는 함께 웃고 먹고 이야기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 같은 저녁이었다. 16년의 고통, 슬픔, 그리움 끝에 찾아온 행복.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외동딸의 결혼식에서 시작된 기적.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우리 집 거실에서 민수는 서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할아버지, 진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럼, 영원히. 우리도요? 민수는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16년의 어둠 끝에 찾아온 빛. 우리는 그 빛 속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